안녕하세요. 방구석 월드입니다. 방금 전 아바타 2 물의 길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영화에 대한 견문이 넓지 않지만 제가 살면서 영화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던 적이 반지의 제왕 3편에서 로한 기사들이 돌격할 때 전율을 한번 느꼈었고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마지막 장면에서 타노스 군단이랑 싸울 때 한번 전율을 한번 느꼈었고, 어릴 때 타이타닉 보면서 전율을 한번 느꼈었고, 그리고 아바타 2 물의 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전율을 느끼고 왔습니다. 영화를 3D로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사진을 몇 장 찍어봤습니다.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고 일단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엔딩 장면인데요. 정말 제임스 카메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정말 너무너무 재밌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재미를 넘어서 전율이 느껴지는 영화였고요. 중간에 화장실 간다고 잠깐 나갔었는데 영화를 보다가 줄이 여기가 이제 그 들어가는 입구 영화 상영관이면은 줄이 어떻게 서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매표소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는 살면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천만이 또다시 천만 가겠구나 아바타가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 첫날 상영을 하고 개봉을 한 어제죠. 어제 개봉하고 나서 36만 명을 찍었습니다. 아마 오늘은 더 많을 것 같고요. 아직 뭐 집계가 나온 거는 통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주말에는 더 많이 보시겠죠. 예. 여러분들도 2022년 연말 12월 달에 가족 또는 지인, 연인분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서 확신은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관련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지만 많이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아바타 신화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SM 라이프 디자인이 어쨌든 그 디즈니사와 이거는 이제 배급 관련해가지고는 SM 라이프 디자인이 대장주일 수밖에 없죠. 음, 여기 보시면은 뭐 유통도 하고 판권 수주 기획 제작 이런 모든 단계에 오르는 국내 DVD와 블루레이 4K 이건 뭔지 모르겠고 UHD 등의 물리 매체를 통해 월트 디즈니 아바타가 디즈니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배급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장주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거는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인데 주가가 왜 이러냐 하면은 뭐 개미털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하고 2파, 3파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실 매수를 했는데 오늘이 아니죠. 어저께 이제 장종가에 매수를 했는데 또 5% 물려 있습니다. 근데 물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 상승을 하기 전에 많은 이제 행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 떨어지더라도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물량 소화를 하는 매집을 하는 작업을 봤을 때는 이 또한 다시 한 번 더 주가 슈팅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한 거는 아마 이맘때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되어 있을 때 들어가지 마시라고 조정을 받고 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이제 조정을 받고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자리가 저는 이 빨간 봉이 나왔을 때 이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들어갔었는데 일단은 다시 무너지긴 했어요. 무너졌는데 만약에 2,000원까지 조정을 또 준다면 2차 매수를 다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뭐 전율과 감동 중간에 영화를 보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슬픈 장면이 좀 나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음, 나이가 드니까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것 같고.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뭐, OBV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개미 털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를 하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매수를 하고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게 매수라고 또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덱스터가 이제 VFX 기술이 이런 이제 예전에 그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VFX 기술이 결국에는 성장 가도를 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1차 메타버스 관련 이제 테마가 불면서 급등을 했죠. 뮤직 스튜디오나 덱스터나 이제 템베거를 갔었는데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덱스터 영화 상영이 되기 전에 일단 조정도 많이 받았던 자리이기도 하고 일단 한번 큰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아직은 들어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뉴스를 보면 바른손이네이가 상한가를 한번 갔어요. 며칠 전에. 얘는 이제 아바타2 관련주로 엮이네요. 아바타2 배급사 디즈니의 파트너사인 투선 디지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주가 될 수도 있겠죠. 대장주가 될 수도 있고 관련주로 남을 수도 있죠. 이제 파트너사, 이 파트너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니. 음. 가장 큰 대장주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흐름은 좋습니다. 뭐 투자를 하진 않겠지만 차트를 보면 나쁘지 않아요. 어, 일단은 단기 테마로 초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 더 상승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기회를 놓친 것 같고 물론 급격한 이제 OBV 상승세를 보면 세력의 수급은 확실하게 들어와 있고요. 조정을 받고 또 다시 한 번 더 날아가겠죠. 음. 그리고 덱스터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 최대주주가 김용하 감독이라는 분인데 이분과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의 만남으로 이제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VFX, 그러니까 시각 특수 효과 기술이 좀 부각이 받는 회사이고 아바타 하면은 이제 VFX와 관련이 될 거다. 그래서 덱스터를 추천드린다라고 저번에 SM 라이프 디자인과 그 LG 벨로비전 그리고 이 덱스터 그리고 맥스트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텍스트 어쨌든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EM 플러스인데 EM 플러스 저는 물렸어요. 물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도 되는 건지 일단 흐름만 보면은 전형적인 이제 개미털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세력들의 이탈일 경우에는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서 조정을 받고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렸어요. 물린 거 물린 거고 다시 뭐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이 하단 이 초록색 선 있죠. 60일선입니다. 찍고 다시 올라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손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길게 해보고 만약에 이제 각경 배터리 관련해서 이게 확실하게 또 대형 벤더사로 등록이 되었다면 완성차 업체가 벤더사 등록이 되었다면은 이거는 그냥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뭐 믿음이 좀 부족하고 유상증자 3자 배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딜레이가 되었고 해서 시장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어, 확신은 사실 이 자리에서 좀 들었어요. 물량 털기를 좀 하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죽순으로 개인들이 많이 털려나가지 않았을까. 예, 14%까지 뺐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날 장종가에 제가 매수를 했는데 좀 물렸어요. 예, 물려서 좀 아픈데 뭐 괜찮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좀 단기로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엠플러스라는 회사를 믿고 가져가면은 뭐 수익률이 다시 올라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엠플러스 수익률을 100% 넘었었는데 한 90%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씁쓸한 정도 하지만 나쁘지 않은 수익을 가져갔고 이런 이제 그 상승을 하는 우상향하는 관련주들은 이런 이제 라인들이 있거든요. 이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21선을 타고 올라가던 회사였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번 꺾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14%까지 빼고 올라와서 지지를 해주는 걸 보고 사실 이제 다시 매수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떨어져서 분할 매수를 5,100원까지 떨어지면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정리할 생각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엠플러스도 좀 보면 이런 이제 장대 양봉들, 이런 사실은 매물대가 있는 자리들인데, 요거를 다 뚫어주고 올라가줬거든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회복을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도 금양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21선을 이탈을 한 적이 있어요. 금양도, 자, 1파동, 2파동, 3파동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쭉 떨어졌죠. 만약에 금양 가지고 있던 분들 뭐 다 지옥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또다시 조정을 받고 돌파해서 상승을 해줬지 않습니까? 뭐 금양이
콩고의 리튬 강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올라간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리튬 강산으로 올라갔죠. 근데 사실 이제 MOU를 체결을 한 거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요. 불확실성이 있고, 콩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중국이 다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콩고가 발전을 하게 된 거는 중국 자본으로 발전한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공시를 보시면은 일단 미약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콩고 리튬 강산 개발 및 지분 투자를 위해 현지 자원 개발 회사와 지난 2022년 10월 12일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건 그냥 종이죠. 예. 이거를 일단은 했는데 본격적으로 투자를 검토할 지역은 콩고의 마노노 강산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대상지는 초기 지질 탐사 결과 호주의 자원개발 회사 AVZ와 중국의 CATL이죠. 공동 개발 중인 강산과 리튬 강맥이 연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하죠. MOU 될까요? 이거 이제 정식 그 계약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렵다고 사실 봐야 돼요. 그래서 당사는 현지 실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최종 검토한 후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체결을 한다는 건데, 근데 이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본계약은 체결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놨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90% 정도는 제 생각에는 거의 사실 100%인데 체결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금량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찌라시라든지 뭐 이런 불확실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콩고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걸로 올라간 건데 이제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뭡니까 니켈 관련해가지고 강산으로 또 엮여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간단하게 니켈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0만 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요게 이제 EM 플러스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니켈이고 EM 플러스고, 자, 금량이 지금 이슈가 있는 거는 리튬입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40만 톤, 42만 톤 정도 거의 뭐 칠레, 뭐 볼리비아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생산 양만 봐도 리튬은 40만 톤이니까 니켈보다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EM 플러스가 니켈은 200만 톤인데 이게 지금 수급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니켈은 거의 다 러시아에서 수입되어 옵니다. 90% 정도. 근데 니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면서 공급이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좀 호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니켈 관련해 가지고 또 뭐 부족한 그런 공급 사태가 부족한 그런 이슈로 테마를 또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희망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의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느껴도 올라갑니다. 뭐 대보 같은 경우에 대보 마그네틱이 지금 주가가 6만 원, 7만 원 하는데 그것도 리튬 수산화 리튬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 뭐 하이브리드 리튬이라든지 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다 리튬은 급등을 해요. 이유는 이제 희소성이죠. 근데 EM 플러스는 니켈의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니켈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이 차질이 생기는 거고, 어쨌든 니켈 또한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만들 때 꼭 들어가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주가가 결국에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부족 사태로 인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리튬은 휴대폰 만들 때도 리튬이 들어갑니다. 한 대 만들 때 한 6, 7g 정도 들어가요. 6g, 7g 정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리튬만 엮이면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휴대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배 정도의 그 리튬이 전기차 만들 때 들어간다. 60kg, 10배가 아니죠. 1000배라고 해야 됩니까? 60kg 정도의 리튬이 전기차 하나 만들 때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그 리튬이 필요한데 생산은 이제 한 40만 톤 정도밖에 안 되니 당연히 이제 관련주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관련주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EM 플러스 얘기하는데 계속 리튬 이야기라니요. 뭐 그리고 이제 전기차 만들 때는 이제 수산화 리튬을 쓰는 겁니다. 근데 전 이제 리튬 총 생산량 중에 70% 이상이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그걸 가지고 있죠. 이제 볼리비아 뭐 이런 나라에 있는 요모에서 이거를 그
수확을 해가지고 한 1년, 2년 말립니다. 그 비가 안 오는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확을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데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4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데보마그네틱은 4천억 정도 되죠. 시가총액 5,300억이네요. 5,300억이고 최근에 한번 주가가 상승했었어요. 상승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일단 주식수가 작습니다. 우리 이제 유통 가능한 주식도 36%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물량을 회사에서 최대 주주들이 확 잡고 있죠. 그러니까는 주식수도 작고 그 유통 물량도 작죠. 음. 그리고 기업 성장성 부분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자, 회사의 성장성 이제 컨센서스도 보면 이제 점점 매출이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이게 아직 컨센서스라서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ROE율이 이제 20%로 넘어가게 되면은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원래부터 일을 잘했던 게 아니라 일을 앞으로 잘할 거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유보율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매출이나 이제 영업이익도 증가세가 보이죠. 증가하고 있고 ROE율도 갑자기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를 보면은 저가 이제 15,000원이었는데 68,300원이니까 그렇게 뭐 많이 오른 건 아니다. 2년 동안 15,000원에서 사실 이거는 제외를 해야 돼요. 이 정도가 이제 적정가라고 보시면 되고 뭐 한 두 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 최근에 뜬 거 11일, 24일 보면 이제 3분기부터 수산화 리튬 매출이 발생하고 양산이 임박해 긍정적이라고 봤다. 다만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목표 주가 모르죠. 이거는 뭐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사업의 규모를 이해를 하면은 대충 자기가 알아서 눌림목 자리에서 먹고 투자를 해서 좀 상승을 하면은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2022년 1월 5일 공시한 2차전지 소재 인가공 기본 계약 체결에 따른 매출 17억이 대부분 올 3분기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순매출로 인식한 것으로 인가공 마진 7~9% 수준만 반영된 것이라며 총 매출로 환산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크다. 그리고 이제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2차전지 첨가제 매출액이 합산되어 있고 이 중 수산화 리튬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산화 리튬 비중이 가장 큰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이제 코발트가 더 희소성이 있습니다. 코발트. 근데 이거는 그 뭐 코스모 계열사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쪽이 거의 다 잡고 있다고 봐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더 확장을 시킬 수 있고 이 그 지금 40만 톤 정도 되는데 42만 톤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이제 그 더 늘려 나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코발트보다는 리튬이고 이 부분에 2차 전지에 지금 투자하는 회사들이 손을 좀 많이 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시 계약은 기본 계약으로 규모가 작았으나, 최근 복수의 대형 고객사와의 테스트가 끝났고 조만간 양산 공급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뭐가 있냐면, 일단 수소나 리튬으로 지금 뭐 사실 주가가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좋게 보는 걸로 이제 완성차 배터리로 EM 플러스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일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공시가 딜레이 되고 있고 확실한 그 부분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약간 불안감 조성으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 음, 이게 만약 거짓말이 아니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자리죠. 거짓말이면 진짜 안 되는 건데 사실이라면은 주가는 한 3만 원 이상 갈 거예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수화학이 이제 분사를 액면 그 물적 분할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수화학이 지금 주가 좀 안 좋은데 내년 5월인가 돼서 이제 그 분할한 회사가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 회사가 상장되면은 그 회사를 매수를 해야 돼요. 물론 뭐 주가 상장되고 바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다시 맞춰집니다. 올랐으면은 물량 정리를 하고 나갈 거고요. 내렸으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원계 배터리인데 그 리튬 베이스에다가 그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이 배터리 셀을 모듈로 감싸서 그걸 한 번 더 패키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제 인산철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 베이스 이제 3원계 배터리인데 어 간단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그
3원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는 높지만 그래서 이제 차량 주행이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보다는 길고 에너지 효율이 정말 좋은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듈로 한 번 감싸요. 이 배터리를 모듈로 감싸서 이거를 1차 보호막을 형성한 다음에 2차 보호막으로 패키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아이오닉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기술 방식이다 보니까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중국이 이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메리트는 있지만 일단 중국도 일단은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이점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듈로 감싸고 패키징을 해버리니 공간을 많이 잡아먹죠. 예. 공간을 많이 잡아먹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안전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배터리가 이 중국 배터리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고 생산성도 이제 중국 쪽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정말 많이 하죠. 공장 증설 같은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3원기 배터리보다 에너지 효율이 한 70% 미만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한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투팩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패키징을 한 배터리 이 안에 이제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는 건데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두 개를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BYD가 셀투팩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블레이드 셀이라고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작년인가? 그때부터 재작년인가부터 이거를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높아졌고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어느 정도 인산철은 원래 그게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라서 테슬라에서 이제 우리 삼원계 배터리를 안 쓰고 이거 투팩 셀을 쓰겠다고 했는데 화재가 나버린 거죠. BYD에서. 그래서 지금은 음, 일단 좀 더 기술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2차 전지 투자할 때 다만 회사만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원리를 좀 알고 투자하시면은 좀 더 대응이나 이해하는데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그런 거 뭐 산업을 보는 이런 규모의 크기를 봤을 때 이 회사가 얼마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보이실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반반이에요. 그리고 반반인데 기술력은 제가 봤을 때 반반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뭐냐면 이제 내년 말부터 아마 이제 양산이 될 건데 배터리를 테슬라에서 배터리 데이 때 4680 배터리라고 이제 신 배터리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음, 프로토타입인데 어, 이제 새로운 배터리를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한번 선보였어요. 자, 이게 이제 4680 배터리, 4680 배터리고 기존의 배터리는 2170이에요. 2170 배터리는 음, 이렇게 이제 가느달죠. 가느달 가늘어요. 가늘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딱 봐도 지금 쓰고 있는 배터리보다 4680 배터리가 2배 더 크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지름이 이 밑지름이 46cm, 46mm이고요. 그리고 길이가 이게 이제 80mm라서 4680 뭐 기존의 2170 이런 식으로 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테슬라가 개발을 하고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 말부터 내년인가 내년 말부터 이 양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시 한 번 더 이 새로운 배터리가 나오면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만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사실 중국은 양으로 승부하고 있고 우리는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데 이제 4680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뭐 이거 관련주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대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발전이 되면은 그런 이수화학 관련주들이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렇게 보면 뭐 테이펙스라는 회사도 있죠.
헤이펙스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회사인데 지금 이렇게 주가 조정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 내년 이제 새로운 배터리가 나온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재미가 앞으로 계속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 것도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그런 기술 개발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는 원자재인 이제 니켈이라든지 리튬, 그리고 코발트, 이거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을 눈여겨 계속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 섹터 테마는 이제 새로운 배터리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대장은 당연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죠. 주가는 뭐 이제 한 100% 정도 상승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시총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200조는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0% 정도 상승할 거라 보고 그거 관련되어 있는 뭐 여러 회사들 있겠죠. 여기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런 벤더 관련주들이 그 다음 섹터 약간 내년 한 중순이 지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전고체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수화 분할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수화 분할되는 회사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회사 명이 안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인플러스 일단은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조금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는 걸로 하고 뭐 별로 걱정은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걱정 안 되고 그동안 뭐 많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좀 수익률을 반납을 했다 해도 여전히 90%라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갔기 때문에 괜찮고 손절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일단은 OBV가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주가는 좀 더 떨어질 것 같고 여기서 조정을 받고 올라갈 거니까 아마 이 시기가 되면은 여기 이제 5천원 부근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물량을 좀 더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수급은 강하다 아직까지는. 여기에 흐름이 그 OBV의 흐름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시노펙스랑 현대로템 시노펙스가 좀 떨어졌죠. 시노펙스 제가 그 매도를 했다고 했죠. 여기서 매도를 했었고 사실 이제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CB 물량 그 CB 전환을 했는데 팔고 나가지 않았어요. 최근 했죠. 11월 24일 날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를 했는데 11월 24일이면 언제죠? 24일, 11월 24일. 그러니까 이때 전환 청구권 행사에서 좀 팔고 나갔던 거고 주주들이 대주주들이 그리고 보면 이제 87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가액은 2,910원이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라는 거죠. 현재 2,910원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팔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60억 정도는 이제 청구를 했어요. 예, 24일 날.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이렇게 띄워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 떨어뜨렸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매수해도 되겠죠. 매수를 해도 되는 시기겠죠. 어쨌든 80억을 다 팔고 나가야 되는데 전환가액이 2,910원이니까 당연히 이거 위에서 팔아야 돼요. 예. 2,910원보다 밑으로 전환 가액 조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12월 8일 날 며칠 전에 상장 예정일이었는데 그거를 매도를 안 하고 아직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더 올려서 팔아야 되니까 당연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노펙스는 뭐 이 자리 정도면 매수하기 괜찮다. 뭐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 어쨌든 팔고 나가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노펙스는 더 모아가고 싶으면 더 모아가시면 되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로템은 여기서 이제 31,000원 할 때 매도를 했었는데 사실 바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바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 악재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때 이제 매도를 했어요. 이 뉴스가 뜨는 날에 매도를 했고 조정을 받았는데 본격적인 수주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확실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더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조정을 받고 올라가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2차 목표는 35,000원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예. 현대로템도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3조 수주 임박되어 있고, 그렇죠. 800대 폴란드 규모 수출 추진, 노르웨이 이어서 폴란드 이어서 노르웨이 방산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고 이와 함께 폴란드 추가 수출까지 연내 구체화될 전망이다 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좀 몸집이 커서 느려도 확실하게 꾸역꾸역 조정을 물량 소화 다 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런 상승세가 나오고 낌새 이상하면 여기서 이상한 뉴스를 터뜨렸잖아요. 하필 여기서. 근데 여기가 보면은 고점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조정을 받고 뭐 다시 이제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뭐 스토캐스틱 슬로우 하단 구간, 그러니까 10%대 미만대, 그리고 뭐 RSI도 좀 하단 자리에서 그 이런 다시 치고 올라와 줄 것 같은 자리면은 뭐 들어가도 되니까 지금은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예전에 이제 그 폴란드 수주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100% 상승을 했잖아요. 어쨌든 17,000원짜리가 여기까지 갔으니. 예. 그리고 길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라인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니까 현대로템도 저는 좋게 봅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둘 다 긍정적입니다. 현대로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시노펙스라든지.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오늘 울고 왔던 아바타 관련주를 좀 훑어봤고요. 그리고 EM 플러스가 지금 약간 마이너스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90% 수익률이고요. 130% 같이 갔으니까 어, EM 플러스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일도 일단 떨어질 거라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다시 올라갈 거다. 시총이 뭐 2조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 최소 2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면 회사 자체가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다만 좀 믿음이 안 간다. 그래서 큰 자금은 들어가잖아요. EM 플러스에.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보고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될 놈입니다. 주가 뭐 20만 원? 그 뭐냐 포스코 케미칼 20 찍고 4만 원에서부터 해서 간 것처럼 그런 모습을 대보 마그네틱은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뭐 금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MOU를 믿고 너무 믿지 말라. 콩고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을 좀 해보시고 책을 뭐 찾아보신다든지 뉴스 조금만 봐도 이런 뭐 인프라를 깔 때 철도, 도로 이런 거 다 중국 자금으로 들어간 거라서 중국이 절대 그런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그런 원자재들을 한국 기업에 넘겨줄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물량 전환해서 팔아야 되는 게 지금 80 몇 억 남아 있고 그러니까는 2,910원보다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전환 가액을 더 내리지 않는 이상. 어, 그리고 현대로템도 앞으로 뭐 또 수주가 나올 거고 아마 현대로템 물량도 기간이 좀 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간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투신, 보험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을 받는 자리라는 거. 조정받는 자리에서는 들어가도 된다. 그 다음 예전에 이제 아바코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거의 뭐 이렇게 갔죠. 아바코. 추천을 다시 드릴게요. 12,000원 밑으로 오면 사세요. 12,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사도 될 자리라고 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아바타 2 관련주 이건 무조건 제가 봤을 때 천만 가요. 오늘 깜짝 놀랐네. 그 막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보고. 여러분은 이제 3D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미쳐요 영화가 그냥. 그다음 2차 전지 봤고요. 그 다음에는 시노펙스, 현대로템 봤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관련주들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SM 라이프 디자인 들어가 있어요. 5% 물렸고요. 물린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밑에 오면은 매수를 진행하면은 다시 한번 더 튕겨 올라갈 거다. 요렇게